안녕하세요. 부탄시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급상승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지방 부동산에는 상승 타이밍이 언제쯤 올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근 뉴스에 서울 수도권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많이 보입니다. 서울 지역에 또 수도권 지역에 25년도 1월부터 거래량 증가세가 보이면서 현재 3월까지 폭증을 한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의 흐름, 그리고 대출 총량 리셋, 정부 정책의 변동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매수세가 높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지방 부동산에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한 앞으로 어떤 지역이 오를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대상지는 지방광역시와 인구 40만 이상 도시인 세종,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으로 봐야 해서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매매 가격 흐름을 알기 위해서 매매 증감 통계 자료를 같이 볼게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하락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상승입니다. 이 표를 볼 때는 일일이 숫자를 보시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추이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이 눈에 띄는 점은 울산은 최근 하락을 멈췄고 전주가 유일하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지방의 현실입니다. 비교군으로 서울 매매 증감 자료를 가져왔어요. 서울은 상승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최근 급등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비교되죠? 네, 이렇게 지방의 매매 증감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다음으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래량 데이터와 해당 지역 분위기를 보기 위해 미분양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비교하기 쉽게 서울의 급증한 거래량 표를 예시로 갖고 왔어요. 서울 강동구와 마포구 지역의 그래프인데요. 강동구는 20년 평균 거래량이 대략 350건 정도입니다. 현재 평균치를 넘어서 406건이 찍혀 있어요. 1월에는 200건대 초반인데 이 정도면 급증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마포구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내용인 지방부동산의 현재 상황과 흐름을 공부하겠습니다. 중요하니 집중해 주세요. 먼저 광역시별로 거래량 지표와 미분양 지표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거래량은 월 말까지 집계되는데요. 예를 들면 1월의 거래량을 모두 보려면 2월 28일자가 지나야 모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래량을 볼 때도 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 추이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부산과 대구를 먼저 보면 최근 2월 거래량이 아주 소폭 증가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울산을 볼게요. 2월에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이네요. 다음은 대전광역시인데요. 울산과 동일한 모습이고요. 마지막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광역시는 1월 대비 2월 거래량이 소폭 증가는 했지만 수도권에 비해서는 급등을 했다거나 전체적 추세가 증가세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인구 40만 이상 도시의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원 특례시를 보면 광역시와 같은 양상을 보이네요. 그리고 포항과 김해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천안과 청주, 세종을 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주를 보면은 거래량 증가세가 지방 중에 유일하게 표시가 납니다. 정리하자면 이 전주를 제외하고서 대부분의 지방이 거래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네요. 이번에는 미분양 지표를 볼 건데요. 미분양은 위험 요소와 해당 지역의 매수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예요. 미분양이 많다는 건 대중들이 아직 매수할 생각이 좀 적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급감하는 시기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미분양된 아파트가 급격히 소진되는 타이밍이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을 먼저 보면 미분양이 꽤 남아있고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감소세가 보이지만 아직 절대적 수치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감소를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수치가 있네요, 아직. 울산광역시는 감소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최근 다시 미분양 수치가 늘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유일하게 미분양 수치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인구 40만 이상 도시의 미분양 수치를 보겠습니다. 창원은 미분양 수치가 많지는 않지만 추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한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네요. 반대로 이 포항과 천안을 보시면 미분양이 많았는데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은 많이 감소했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충북 청주시는 미분양이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수치가 정말 적네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래량과 이 미분양 수치가 모두 양호한 지역은 전주인데요. 영상 초반에 매매 증감표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전주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것이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현재 지방의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지역이 상승할 가능성이 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입주 물량 데이터를 볼게요. 참고로 적정수요선 밑에 있으면 부족이고 넘어가면 초과 공급입니다. 광역시 중에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이 두 지역은 오랫동안 초과 공급이었는데 앞으로 공급 부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23년도를 제외하면 20년도부터 꾸준히 공급이 부족하네요. 반대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앞으로 초과 공급이 예정돼 있고 광주광역시는 적정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40만 이상 도시 중에 창원 특례시와 김해시 같은 경우에 25년도까지만 초과 공급이고 공급 부족이 예정돼 있습니다. 포항과 천안의 경우 당분간 적정량이 예정돼 있다고 판단되고 충청북도 청주가 예정된 공급량이 아주 많네요. 반대로 세종과 전주의 경우 앞으로 공급이 아주 적은 편에 속하는데요. 정리하자면 미분양 수치가 적고 공급 물량까지 적은 지역은 세종, 전주 그리고 창원이 나옵니다. 창원의 경우 25년도까지는 초과 공급이 예정돼 있고 26년부터 상승 동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양과 공급 물량까지 만족하는 3개 지역의 1년간 청약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세종 양운의 안에는 13대 1이 나왔습니다. 전주 더샵 라비온드는 26대 1과 에코시티 더샵 4차는 191대 1이 나왔네요. 창원은 외곽지를 제외하면 청약 물량이 최근에 없어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고려시 전주와 세종이 지방 중에는 상승세의 바탕이 마련된 지역입니다. 전주는 이미 상승을 시작했음에도 강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 가격은 많이 하락했으나 매수자들이 아직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하락한 가격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세종도 더 이상의 큰 하락은 힘들어 보여요. 창원의 경우 25년도 입주 물량이 지나간 이후 상승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공부했는데 추가적으로 금리라든지 정부 정책,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종합이 되어서 집값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결론을 짓는 겁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은 제외하고 부동산 관련 내용들을 저와 같이 공부한다면 비싼 가격에 내 집 마련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지역들의 모니터링을 하고 또 변화 사항이 발견되면 구독자분들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